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경기장이 태극기 물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여자나 하는 스포츠라고 무시하던 한 미국 외교관. 그날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티켓 가격을 10배나 폭등시키고 MLS 역사상 최다 유니폼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BBC와 ESPN을 현지로 출동시킨 한 한국 선수의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8년간 축구를 무시해온 미국 보수 엘리트가 한순간에 무릎 꿇게 만든 그 선수. 상권이 죽어가던 한인타운을 3배 매출 상승으로 되살린 단 한 사람이 일으킨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니퍼 로웰이고 올해 58세예요. 미국 국무부에서 29년간 일했고 UN 주재 외교관까지 지냈어요. 작년에 은퇴하면서 LA로 이주했죠. 워싱턴 DC에서의 바쁜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따뜻한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에서 평생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고 했어요. 좋은 아파트도 구했고 근처에 골프장도 있고 무엇보다 다저 스타디움이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매일 오후 3시 15분이면 다저스 경기가 시작돼요. 저는 어김없이 거실 소파에 앉죠. 시원한 맥주 한 캔과 바삭한 프레즈를 옆에 놓고요. 이게 제 일과예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진짜 스포츠는 야구와 미식 축구뿐이다. 58년을 살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외교관 시절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많은 스포츠를 봤어요. 크리켓, 럭비, 테니스. 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역시 야구였죠. 9이닝의 치밀한 전략, 타자와 투수의 심리전, 한 타석 한 타석이 만드는 드라마. 이런 깊이가 있어야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 동네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축구 이야기만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우편함 앞에서, 심지어 주차장에서까지요.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김씨 부인을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더라고요. 로엘 씨, 손흥민 경기 보세요? 손흥민이 누구죠? 김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축구 선수예요. 이제 LAFC에서 뛰어요. 바로 여기 LA에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축구라니. 그것도 여기 LA에서요. 축구요? 그거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하던 건 동네 여자애들이었거든요. 남자애들은 모두 야구장으로 뛰어갔고요. 11명이 90분 동안 뛰어다니면서 공 하나 차는 게 무슨 스포츠예요? 전략도 없고 점수도 잘 안 나고 지루하기만 해요. 김씨 부인이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집에 들어갔죠. 축구 따위로 흥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우편함에 초대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손흥민 LAFC 데뷔 축하 행사래요. 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축구 선수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국 아이들을 자주 봐요. 7번이 적힌 빨간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부모들이 그 모습을 사진 찍으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해서 유니폼까지 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축구 선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조 디마지오. 이런 전설적인 야구 선수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진짜 스포츠 영웅은 따로 있다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파트 전체가 손흥민 열기로 들끓고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도, 엘리베이터 안 광고판도, 심지어 로비 TV도 온통 손흥민 이야기였어요. 한 선수가 정말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김씨 부인과의 갈등이 본격화됐어요. 만날 때마다 축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점점 더 강하게요. 어제는 마트에서 만났어요. 김씨 부인이 장바구니에 한국 과자를 잔뜩 담고 있더라고요. 로엘 씨는 정말 축구를 모르시는군요. 뭘 알아야 해요?
공 하나 차는 거잖아요. 야구도 공 하나 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이없었어요. 이런 비교가 말이 되나요? 야구는 완전히 달라요. 투수와 타자의 치밀한 심리전이 있어요. 볼 카운트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주자 상황에 따라 사인도 달라져요. 150년의 역사와 정교한 통계학이 뒷받침하는 스포츠라고요. 김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축구도 복잡해요. 11명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포메이션, 오프사이드 트랩, 압박, 공간 활용. 90분 동안 끊임없이 전술이 바뀌어요. 11명이 그냥 뛰어다니는 게 뭐가 복잡해요? 야구는 매 타석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요. 그게 진짜 스포츠의 묘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축구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각국의 문화를 봤지만 이런 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이 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티켓 2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받으세요. 뭔가요? 손흥민 LAFC 데뷔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요. 저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 저한테 주는 거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축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지 아실 거예요. 바뀔 게 뭐가 있어요? 공 차는 걸 보는 게 뭐가 재밌다고요. 김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티켓 가격 아세요? 원래 $30였어요. 지금은 $150예요. 뭐라고요? 5배나요? 손흥민 때문에요. 벌써 매진됐어요. 안표상들이 $300에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축구 경기 티켓이 그렇게까지 비쌀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 병원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손흥민 보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한다고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 생겼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를요? 한국 문화를요? 축구 선수 한 명 때문에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문화적 파급력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티켓을 받았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축구 선수 하나가 이런 엄청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한 명의 운동선수가 티켓 가격을 10배로 올리고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우게 만든다고요?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 6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태극기를 단 차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몇 대가 아니라 수십 대였어요. 차 창문에 SON7 스티커를 붙인 차들도 많았고요. 주차장을 걸으며 들리는 대화들이 신기했어요. 손흥민 유니폼 어디서 샀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한 달 걸렸어요. 입구에 다가가니 더욱 놀랐어요. 사람들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등에 SON7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백인, 히스패닉, 흑인들까지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손흥민, 손흥민. 함성이 들렸어요. 발음이 어색한 외국인들도 따라 외치고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국 선수 하나가 LA를 이렇게 만든다고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살던 워싱턴 DC에서도 이런 광경은 못 봤어요. 매표소 근처에서 한 백인 가족을 봤어요. 아빠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해보자. 손흥민. 아빠, 손흥민이 맞죠? 맞아. 그리고 파이팅도 외쳐야 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한대. 파이팅이 뭐예요? 한국말로 힘내라는 뜻이야. 응원할 때 쓰는 거야. 10살 정도 된 아이가 따라했어요. 파이팅. 손흥민 파이팅. 엄마도 웃으면서 따라했고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미국 가족이 한국말을 배워서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 봤어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니
더 압도적이었어요. 28,000명 수용 규모인데 거의 매진이었어요. 그런데 관중석 절반이 빨간색이었어요. 손흥민 유니폼 때문이었죠. 유니폼 품절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매점마다 긴 줄이 서 있었고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축구 잘 몰라요. 근데 손주가 손흥민 보려고 축구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할머니도 처음이세요? 네. 근데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선수를 보러 오다니요. 정말 그랬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SON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도 여기저기 보였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는 걸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다저 스타디움에서 월드 시리즈를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야구 팬들만 왔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손흥민을 보러 온 거였어요. 한국 선수 하나가 LA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오후 7시 30분,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온 경기장이 숨을 죽이고 손흥민만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게 7번 유니폼을 찾고 있더라고요. 경기 시작 10분이 지나도 손흥민은 공을 제대로 만지지 못했어요. 상대팀 선수 2명이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공이 오면 바로 차단당했고요. 경기 시작 17분쯤 됐을 때 손흥민이 첫 드리블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상대 수비수에게 공을 뺏겼죠. 관중들이 아쉬워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봐, 이래서 축구가 안 된다니까. 야구였으면 벌써 안타 2개는 쳤을 거예요. 축구는 너무 답답해요. 기회는 몇 번 없는데 그마저도 놓치잖아요. 경기 시작 22분, 손흥민이 골문 앞에서 첫 슛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골키퍼가 쉽게 막았죠. 그것도 정면으로 차서 어렵지도 않게요. 김씨 부인을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뭘 박수쳐요? 골도 못 넣었는데요. 좋은 시도였어요. 골키퍼가 잘 막은 거예요. 좋은 시도라니요. 야구는 결과가 중요해요. 안타를 쳐야 의미가 있는 거지 시도만으로는 소용없어요. 경기 시작 32분, 손흥민이 또 공을 뺏겼어요. 이번엔 패스하려다가 상대에게 완전히 가로채인 거였어요. 저 선수가 뭘 잘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는 게 아니라 더 큰 응원을 하더라고요. 손흥민, 손흥민, 파이팅. 실수했는데 왜 응원하는 거죠? 야구였으면 벌써 야유가 쏟아졌을 텐데요. 전반전 막판, 경기 시작 44분쯤에도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못했어요. 골도 어시스트도 없었고요. 오히려 실수만 몇 번 더 있었어요. 역시 축구는 이래요. 운에 의존하는 스포츠예요. 김씨 부인이 제게 말했어요. 아직 전반전이에요. 축구는 90분 경기예요. 90분이나요? 야구는 9이닝이지만 매 이닝마다 긴장감이 있어요. 이건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상대팀이 손흥민만 계속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명씩이나 붙어서요. 한 선수를 막기 위해 그렇게 많은 선수가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들의 함성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크고 더 기대에 찬 소리였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제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전반전 결과만 봐서는 제 판단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뭔가 확실히 달랐어요. 손흥민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전반전에는 앞쪽에서만 뛰었는데 이제는 중앙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왜 저 선수가 뒤로 가는 거죠?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김씨 부인이 설명했어요. 이제 게임을 조율할 거예요.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거죠.
게임을 조율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후반 5분, 손흥민이 공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상대 선수가 달려오기 전에 빠르게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패스가 정말 정확했어요. 40m나 떨어진 동료의 발 앞에 딱 떨어뜨렸거든요. 저건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정말 그랬어요. 야구에서 투수가 홈플레이트에 정확히 던지는 것도 대단한데 저건 움직이는 선수에게 정확히 보내는 거잖아요. 후반 7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3명에게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동시에 패스를 했어요.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으로 공이 빠져나갔고요. 받은 선수가 바로 골문으로 달려갔어요. 아쉽게 골은 못 넣었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죠. 어떻게 저런 좁은 틈으로 패스를 할 수 있어요? 미리 보고 있었어요. 동료가 어디에 있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손흥민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공을 받기 전에 이미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았어요. 후반 13분, 손흥민이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했어요. 상대 선수가 달려왔지만 몸을 살짝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반대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패스까지 연결했고요. 이건 야구에서 변화구 던지는 것보다 더 교묘해요. 정말 그랬어요. 상대를 속이는 기술이 정말 정교했거든요. 후반 17분, 손흥민이 롱패스를 시도했어요. 50m가 넘는 거리였는데 정확히 동료 선수의 발에 닿았어요. 받은 선수가 바로 골문을 향해 달려갔고요. 그때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는 걸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른 10명의 선수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연주자들을 이끄는 것 같았죠. 야구에서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즉흥적이었어요. 매 순간 상황이 바뀌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는 거였어요.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후반 28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LAFC가 코너킥을 얻었어요.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왼쪽 코너로 갔어요. 온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28,000명이 모두 숨을 죽이고 손흥민만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요. 손흥민이 공을 찼어요.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골문 앞에서 LAFC 선수가 헤딩을 했고 골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후반 35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고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한 명을 제쳤고 또 한 명을 제쳤어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죠. 골키퍼와 완전히 1대1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골을 기대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손흥민의 골을 보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슛을 하지 않았어요. 잠깐 멈춰서 오른쪽을 봤어요. 그곳에 동료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텅 빈 골문만 있었어요. 손흥민이 패스를 했어요. 골이었어요.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28,000명이 모두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다른 선수들도 모두 손흥민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웃으면서 골을 넣은 선수를 가리켰어요. 내가 잘했다는 제스처였죠.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더 확실한 골을 위해 동료에게 패스를 한 거예요.
야구로 치면 만루 상황에서 홈런을 칠 기회를 포기하고 희생 플라이를 선택한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개인의 영광을 완전히 포기한 순간이었거든요. 관중들의 함성이 계속 이어졌어요. 손흥민, 손흥민.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 동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김씨 부인이 저를 봤어요. 어떠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왜 이렇게 감동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축구 경기인데, 그냥 패스 하나인데 말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관중석 곳곳에 인사했어요. 깊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한국 관중들에게, 외국인 관중들에게, 심지어 저희 쪽에도요. 그 겸손한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울렸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저건 단순한 스포츠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자신의 영광보다 동료를,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런 선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어시스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58년을 살면서 스포츠에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씨 부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한인타운에서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따라갔어요. 어제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청진각이라는 한식당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손흥민 사진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요. 액자에 넣어서 벽 전체에 걸어놨어요. 어제 경기에서 어시스트하는 장면 사진도 있었고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 경기 보셨죠? 손흥민 어시스트 정말 대단했죠? 네,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가게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외국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LA 관광당국에서도 손흥민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요. 외국 손님들이요? 네.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생긴 분들이요. 한국 음식이 뭔지 궁금해하고 한국 문화도 물어봐요. 어떤 분은 한국 여행 계획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 외국인 가족들이 여러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백인 부부가 아이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다른 테이블의 히스패닉 가족은 아이가 한국말로 인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들도 따라하며 웃고 있었고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한식이 뭔지 잘 몰랐어요. 중국 음식, 일본 음식은 알아도 한국 음식은 생소해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정말 손흥민 때문인가요? 맞아요. 손흥민 경기 보러 왔다가 한인타운도 들르고 한식도 먹어보고 한국 문화도 배워가요. 어떤 분은 한국 드라마까지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부인이 덧붙였어요. 제 병원 동료들도 그래요. 손흥민 알고 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화장품도 쓰고 K-팝도 듣기 시작했대요. 신기했어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다니요.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문화적 자긍심까지 높여주고 있었어요. 문득 오타니가 생각났어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 것처럼 손흥민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된 거네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장사가 얼마나 늘었어요? 주말에는 웨이팅이 1시간씩 걸려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두세 배요.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이 정도라니요. 계산하고 나올 때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10살 정도 된 흑인 아이가 사장님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어요. 손흥민이 만든 변화가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지를요. 한 명의 선수가 도시의 경제를 바꾸고 관광청을 움직이게 하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MLS 역대 최다 유니폼 판매란이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운동선수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손흥민 생각만 했어요. 그 어시스트 장면,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들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음 경기도 보러 가겠다고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했어요.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축구 티켓을 직접 산 거였죠. 가격은 $150.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그 사이에 축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봤어요. 토트넘에서 뛸 때의 영상들까지요. 정말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축구 전술에 대한 영상도 봤어요. 포메이션이라는 게 정말 복잡했어요. 4-3-3-3, 4-2-3-1, 3-5-2. 숫자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야구의 수비 시프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어요. 오프사이드 규칙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언제 공격수가 뛰어나갈 수 있고 언제는 안 되는지. 정말 치밀한 규칙이었어요. 야구의 규칙만큼이나 복잡하더라고요. 손흥민의 개인 영상을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이 선수는 단순히 빠르거나 강한 게 아니었어요. 상황 판단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언제 드리블하고, 언제 패스하고, 언제 슛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대단했어요. 상대 선수 두세 명이 달려와도 침착하게 빠져나가면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김씨 부인을 만났을 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경기도 보러 가요. 정말요? 완전히 바뀌셨네요.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축구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11명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조화 같아요. 특히 손흥민의 플레이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술 같아요. 그럼 이제 축구 팬이 되신 거네요? 손흥민 팬이요. 그리고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어요. 그리고 썼어요. 나는 이제 손흥민 팬이다. 그리고 한국을 존경하게 됐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작은 나라에서 이런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경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이번에는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생각으로 뛰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동료들과 소통하는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정말 많은 문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손흥민만큼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BBC 스포츠가 현지 취재를 나오고 ESPN은 물론 스페인 ASG, 독일 빌드지까지 모든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선수를요. 공 하나로 편견을 바꾸고 문화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외교는 회의실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요. 손흥민이야말로 진짜 문화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손흥민 팬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